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몸과 마음의 힘빼기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에 이 수행법이나 프로그램, 수행을 가리키는 모든 과정 중에 거진 무시되고 있는, 간과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우리선 연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불교의 과학성에 대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가나선 수행법 프로그램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스포츠로 얘기하면은 기초 체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선 연구원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론보다는 수행자들이 어려움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몸과 마음의 힘빼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힘빼기는 몰입의 진입 과정, 삼매에 드는 과정까지 삼매에 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힘빼기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며 힘빼기란 뭐고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뭐고 마음의 힘빼기 요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나선의 몰입 단계와 지금 몸과 마음의 힘빼기 관계를 설명하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몸과 마음의 힘빼기 몰입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몰입 진입 초입 과정을 보면은 우선은 관점 전이가 필요하고요. 몸과 마음의 힘빼기. 다음에 이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몸과 마음의 힘빼기 위해서 새털처럼 몸을 가볍게 하면은 바로 뇌파전이가 일어납니다. 뇌파전이가 일어나는 게 이제 몰입 삼매에 드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힘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에서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힘빼기는 저 자신도 매일 수행하면서 하루도 건너지 않고 몸 힘빼기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계속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수행하는 과정 중에 진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힘빼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몰입의 3매 단계에 들어가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힘빼기에서 몰입 진입 과정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좀 복잡한데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의 힘빼기는 몸과 마음의 사랑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사랑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최상의 재충전법이 됩니다. 재충전이 되니까 몰입삼매의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죠.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지금 우리 모든 수행자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로서 이 상태에서 암만 수행을 해봐도
몰입 상태나 산매에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몸과 마음을 휴식을 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에게 정말 미안하다. 너를 너무 내가 혹사시켜왔다. 그래서 휴식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휴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몸과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제가 직접 체험한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사랑하기로 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히 회복이 됩니다. 몸 자체도 건강해지고 마음 자체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되니까 새털처럼 가벼우니까 재충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몸에 있던 만병이 치유가 됩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이 과정을 상세하게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충전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과학에서 얘기하는 연력학이나 그 뭡니까? 자본주의사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최대 효율화 아닙니까? 에너지의 최대 효율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에 완전히 힘을 빼서 완전히 몸을 새털처럼 만들면은 재충전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몰입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만 포함되면은 최상의 재충전 상태에서 간절함을 가지면 바로 몰입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이제 집중이 최대로 집중이 되고 뇌파전이가 일어나죠. 베타에서 알파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몰입의 공식은 몸과 마음의 가벼움, 힘 빼기, 그 다음에 간절함의 크기가 몰입하고 산매에 용이도 하고 그 다음에 깊이하고 바로 비례를 합니다. 힘 빼기란 상당히 실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수행자들이 아마 이 개념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을 거의 없는데 일단은 그 힘 빼기에 그 기본적인 서부터 그 요령까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힘 빼기의 개념은 뭐냐면은 즉 에너지의 효율화입니다. 몸이 좀 타이트하게 뭉쳐있는 상태가 되면은 절대로 힘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원인은 뭐냐면 이 힘이 나온다는 거는 이완해서 수축하면서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미 수축을 돼 있으니까 수축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완을 시킨 상태가 되면 그 수축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커지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최대 효율화입니다. 최대한으로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힘을 빼가지고 몸을 새털처럼 가볍게 하면은 최대의 수축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 힘 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은 건강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힘을 빼면은 몸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힘 빼기 과정이나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중력이 늘어나고 몰입 산매에 들어가서 대오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뭉친 근육 풀고 인대 늘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이런 식을 하고 나면 효과는 뭐냐면, 막혀있던 혈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류가 증가돼서 온몸에 피가, 모세혈관에 전부 피가 통하면은, 만병이 치유가 되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식이 맑아집니다. 그 식이 맑아지니까 집중이 되고 몰입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최대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 아닙니까? 그 최대로 이완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깨달음이 최대화로 최고의 성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운동에서 에너지 최대 효율화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운동도 스포츠에서도 역시 힘을 빼는 게 에너지 최대 효율하고 스피디하게 속도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기 같은 경우는 충격량의 최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힘 빼기를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몸과 마음의 힘 빼기는 근육의 이완에서 수축하며 파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근육이지만 마음적으로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이완에서 수축, 파워 같은 논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마음에서 이완은 잡념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뭉쳐있는 근육하고 마음에 뭉쳐있는 것을 풀어줘서 혈류가 원활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근육 풀기가 인대 늘리기인데,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좌선을 할 때 무게중심을 최대한으로 단전 아래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안정성하고 균형이 잡히는 자세가 되죠. 요거는 이제 좌선 자세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학입니다. 제가 지금 몸의 힘 빼기를 거진 10년 이상 해오는데 아직도 지금 빼고 있거든요. 워낙 뭉쳐있는 근육들이 많아서 그 근육들을 풀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생학이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힘 빼기는 실질적으로 참선하고 스포츠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공부, 업무, 연구까지 모든 생활에 최대 에너지 효율화가 됩니다. 즉 공부나 업무의 연구, 그 결과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명상하고 몰입이라는 파트가 많이 이렇게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모든 게 힘 빼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힘 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체험을 해보시냐면 걸을 때 몸의 힘을 최대한으로 빼고 걸어보십시오. 그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거를 연장해서 계속하면은 힘 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에도 몸이 굉장히 무겁죠. 뭉쳐있는 근육하고 이 많은 잡념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최대 효율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의 힘 빼기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기본 체조 30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육 풀기죠. 뭉친 근육 풀기는 두드리기, 주무르기, 마사지, 누르기 이런 걸 통해서 혈류 상승을 시키고 이게 궁극적으로 자가치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인대 늘리기는 근육 늘리기를 통해 가지고 유연성 강화를 하는 거고, 인대 늘리기라면 주위 근육이 늘어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추후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 빼는 부위는 척추, 고관절, 종아리, 허벅지, 목하고 손발가락 이 부위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부위거든요. 꾸준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손 마사지 하면은 육부 내장이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몸에 힘을 빼고 손에 마사지를 쭉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이 가스가 아래 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제 대신에 속이 불편하거나 체하면은 손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하고 척추가 고관절이고, 그 다음에 대둔근이 제일 큰 근육이죠. 그 근육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철봉, 펌핑, 다리 찢기, 늘리기 등으로 얘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릎 마사지도 계속 눌러주고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종아리 근육 풀기입니다. 종아리 근육 풀기는 늘리기, 누르기, 주무르기, 펌핑 같은 거로 종아리 근육을 꾸준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발바닥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두드르기, 주무르기, 마사지, 누르기 등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마사지의 보조 도구도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크게 작용하거든요. 실리콘 부항이나 저는 금침, 다양한 사이즈의 공, 그다음 폼 롤러, 마사지봉, 그다음 에어 방석 등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몸 자체에 척추를 늘려주는 거는 스트레칭하고 철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고행이 에너지 깨달음에 최대화를 시키는 거죠. 부처님이 가장 힘을 많이 빼보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이제 근육 풀기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은, 근육 풀기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몸의 근육을 누르면 아픈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가 다 뭉쳐 있는 거거든요. 혈류 방해하고 경락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줌으로써 혈류 방해하고 모세관이 그쪽에 혈관이 통하지 않거든요. 모세관의 혈류가 통하지 않으면은 산소하고 에너지 공급을 모세혈관을 통해서 하거든요. 노폐물 제거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방해가 됩니다. 모세혈관은 혈관의 95%를 차지하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죠. 산소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폐기하고, 이러니까 모세혈관의 혈관을 완벽하게 다 풀어주면 노화하고 만병이 완전히 만병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식의 개념을 가지시고 꾸준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지금 앉아서 참선하면 매일 평균 4시간 이상, 많이 할 때는
14시간까지 결과부자 자세로 지금 뭡니까? 이 자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한 번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선이나 참선에 그 모티베이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ING거든요. 계속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얘는 하면은 근육 풀기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지만 근육 풀기의 방법은 주무르기, 누르기, 두드리기, 근육 늘리기. 스트레칭은 이제 다리 찢기하고 허리 비틀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순서는 큰 근육 대둔근서부터 종아리, 무릎, 다리까지 발가락, 손가락까지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종아리 근육 풀기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은 엄청나게 많이 뭉쳐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다시 뭉칩니다. 그러니까 걸으니까. 꾸준히 풀어주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효과를 느낄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뒤로 당기고 앞으로 당기기가 편하거든요. 이거 하루에 50회씩 여러 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드리기를 좀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만 함으로써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시는 걸 느낄 겁니다. 몸에 힘 빼기 이상 이제 하기가 어렵고 막연한 게 마음 힘 빼기거든요. 마음의 힘 빼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야 되죠. 최대한 약하고 길게 아나파나사티 위파사나에서 이 호흡이 좀 뭐냐면 몸의 안팎 우주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제 양자도약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관조. 얘는 호흡이 주관이 되고, 여기에 이제 간절함이 추가가 되면 이제 주파수 전이가 일어나죠. 뇌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다음에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몰입 상태는 몸의 산소 태우기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참선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이제 뭘 자꾸 먹게 되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산소 태우기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요. 때에 따라서는 체온 상승, 일시적으로 에너지 해방이 되고 무념무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세계로 풀어져 간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몰입이 되면은 꿈 깹니다. 꿈 깹.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꿈을 깬 상태에서 무념무상 상태가 되니까 이때 들어오는 화두가 이제 자연화두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산 스님은 이제 이런 거를 의심, 의적, 의단에서 일념, 무념, 폭발, 개어로 이 참선의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지혜는, 커다란 지혜는 에너지 최대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무한한 에너지와 영감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 빼기 요령은 말씀드린 대로 호흡 고르기,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단단하리로 조용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뭉친 것을 가라앉히게 하고
여러분들 요령이 참 어렵다라고 이제 저한테 뭡니까? 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수행자 중에. 산속의 잔잔한 호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휴가 중에 해변에 모래밭에 완전히 쫙 뻗어가지고 완전히 몸을 완전히 늘어뜨릴 때. 그러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빼기가 되죠. 최대한의 마음의 풀기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명상가 아잠 브람, 각산 스님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이 제자가 많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아잠 브람이 얘기하는 게 오로지 릴렉스, 마음 풀기죠. 그래서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럼 식이 맑아지니까 꿈 깨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몰입하기 과정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힘빼기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면은, 지금 설명한 대로 몸에 힘빼기를 하면은 몸이 새틀처럼 가벼워지고 간절함을 가지면 이제 뇌파전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베타에서 알파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노 상태가 되죠. 그런 몰입 상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화두가 들어와서 의심, 의전, 의단의 과정을 거쳐서 의단에서 이제 완전히 깜깜한 은산철벽을 만나죠. 그 은산철벽을 만나서 깨버리는, 폭발시키는 것이 깨우침이고 개오이고 확철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몸의 힘 빼기, 마음의 힘 빼기는 이 과정에서 스포츠의 기초 처리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 상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복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그림에서의 몸과 마음의 힘 빼기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행을 하시면 수행하는 그 과정의 프로그램에 방법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몰입하는 과정의 삶에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